따뜻한 봄날 오후, 한가로이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볼은 발그스레하고 미소는 온화하고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이 모두를 감싸는 봄 햇살은 한없이 상냥하고 포근하기만 한데요. 오늘은 이렇게 따스한 햇살이 가득한 봄날의 행복이 담긴 명화들을 날씨를 그리다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명화 속에 담긴 이야기를 재밌게 들려주실 분 소개할게요. 이동석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그림은요. 보기만 해도 참 유쾌해집니다. 네. 따스한 햇살 아래 사람들이 삼삼오오 이렇게 짝을 지어서 파티가 열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그림인가요? 이 그림을 제가 이렇게 보다가 오늘 다현 MC 북장을 보니까 네. 이 작약이죠. 작약이 프린트됐는데 바로 들어가도 될 것 같은 감사합니다. 그림 속으로 그런 옷인 것 같은데요. 작가님도 오늘 벚꽃같이 오늘 핑크색으로 아주 잘 같이 입어주셨네요.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그림은 사실 그 물랑 딜라 갈레트의 무도회라는 작품인데요. 물랑 딜라 갈레트라는 것은 파리에 있는 몽마르트에 있는 이제 그 당시 이제 무도회장 이름이었던 거죠. 야외 무도회장 네. 이름이었는데요. 이 그림을 쭉 보다 보면 참 부러운 것 같아요. 예, 네. 이런 마치 어떤 아코디언 음악이 들릴 것 같고 여유로워 보이는.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와 그 아코디언 음악 소리에 맞춰서 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춤을 추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이 그림은 오규스트 르누아르라는 그 인상파를 또 대표하는 화가 중에 한 분인데요. 그분의 이제 작품인데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유럽식 낭만의 전형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군요. 물랭드 라 갈레트를 제목으로 할 정도면, 이 장소를 제목으로 할 정도면, 이 오기스트 르누아르에게는 뭔가 명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소였던 것 같아요. 이때 이제 사실 인상파 화가들한테 이 몽마르트 지역이 우리가 왜 몽마르트의 가난한 화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기가 좀 비싸요. 거기는 지금은 좀 이렇게 비싼데 이 이제 19세기 말 중반부터쯤에서는 가난한 예술가들이 모이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지역이었다 보니까 조금 뭐랄까 자기 여기 그림에서도 실제 이제 모델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모델의 동생이거나 친구거나 그리고 자기 지인들이 주로 모델을 서줬는데요. 실제로 르누아르가 이 장면을 보다 현실감 있게 생동감 있게 포착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 근처에 방을 구해서 오랫동안 살면서 관찰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이 그림이 물랑 딜라 갈레트의 무도의 이 그림이 최근에 다시 주목받은 적이 있어요. 네. 2006년도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9,500만 달러. 얼마죠? 하나로? 얼마 정도 될까요? 한 1,0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가에 팔린 적이 있고요. 80년대에도 한번 당시 최고가를 경신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 기업가가 이제 이 그림과 그 그림 중에 닥터 가세의 초상이라는 그림인데요. 그 두 점을 샀는데 그때도 당시 최고가를 경신했었거든요. 그만큼 소장자들이 참 좋아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아마 이렇게 그림을 걸어두고 보면 유명한 작품 중에 좀 피카소 그림 이런 거 비싸도 좀 이렇게 좀 얼굴에 형체도 없고 막 이러니까 좀 불편한데 이런 그림을 걸어두고 나면 참 기분이 좋아지니까 아마 그래서 아마 좋아하는 것 같아요. 1,000억 원이라고 하면 사실은 감이 잘 안 오거든요. 경매로 치면 1,000억 원이 또 다른 작품들은 또 어떤 것들이 1,000억 원이면 고르실 때부터 모아야 되는 거죠. 역시.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이긴 한데 뭐 지금 전시 중인 마크 로스코 같은 경우도 이 정도 가격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가격이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보니까요, 인물들의 뭐 의상이라든지 얼굴 곳곳에 좀 이렇게 얼룩진 것 같이 점들이 보이거든요. 이건 어떤 표현을 위해서죠? 보면 사실 이게 이제 야외고 그리고 또 실내 등도 있고 하니까 이게 여러 빛들이 산란하니까 아무래도 이게 얼룩덜룩하게 보이는 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빛의 어떤 반사랄까요? 빛이 비치는 표정인데요. 네. 우리가 이제 모네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상파 화가들한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빛이거든요. 네. 빛이 이제 어떻게 변화하고 빛의 변화상을 그림으로 남기는 건데요.
좀 더 이제 좀 어떻게 얘기할까?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인상파 화가들에게 있어서 이 인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빛이 머무는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빛이 더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림을 전체적으로 보면 마치 현장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현실감이 이제 있는 거죠. 빛의 사소한 변화들이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동감이 느껴지는군요. 그렇죠. You got those ways, those taking ways that make me rush off to Cartier's for a wedding ring. You've got that thing. You've got what Adam craved when he, with love for Eve, was tortured. She only had an apple tree, but you've got an orchard. You got those ways, those taking ways that make me rush off to Cartier's for a wedding ring. You've got that thing.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요. 네. 지금 이 춤을 추고 있는 남녀의 모습이 보이는데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요. 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건가요? 보통 이제 우리가 그림을 볼 때 보통은 이제 그림 안의 세계와 그림 밖의 세계는 분리되어 있잖아요. 네. 그림 밖에 우리는 이제 관람객이니까. 근데 그림 안에서 그림 밖을 볼 때는 대체로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림 안의 세계로 당신들을 초대하겠다. 나의 시선에 이끌려서 한번 들어와서 이 그림 세계를 한번 봐봐라. 네. 이런 뜻도 있는 동시에 좀 어떻게 보면 그림에서 갑자기 나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네. 주목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그림 전반적으로 보면 구도적으로 이 오른쪽 하반부에 굉장히 많은 디테일들이 있어요. 사람들 네. 얼굴도 좀 더 잘 보이고 좀 이렇게 많이 보이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림의 균형이 조금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럴까요? 네. 그런 면이 있으니까 르누아르가 약간 왼쪽 정면 측면에 이렇게 시선을 우리 관객의 눈과 맞추게 해서 좀 어떤 균형을 잡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아, 한마디로 약간 시선 분산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그렇죠. 분산을 통해서 그림의 무게를 이렇게 잡는 거죠. 균형을 잡기 잡는 위해서. 거죠. 네네. 네. 참, 그런데 그림을 보니까요. 저도 야외에서 이렇게 봄 햇살을 느끼면서 즐기고 싶은데, 그런데 이때 실제로 굉장히 뭐 일요일 오후에 이렇게 여유롭게 즐길 정도면 이 시대 때 좀 풍족했던 시대인가요? 이 유럽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 19세기 중반, 이 그림이 그려진 게 19세기 후반인데요. 19세기 중반, 후반, 중후반 어떤 시기냐 하면 이전에 이제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안정기에 들어섰고 프랑스의 프랑스 혁명으로 정치적으로 조금 격변기를 겪고 나선 후에 조금 차츰 안정되어 가던 시절이었거든요.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가는 시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었냐면 이때 이제 산업혁명 이후로 증기기관이 나와요. 네. 증기기관 하니까 떠오르는 어떤 뭐가 있지 않습니까? 증기기관. 바로 기차죠. 아, 그러니까 네. 기차가 만들어지니까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예전에는 이제 여행은 귀족의 특권이었어요. 말을 타고 다녀야 되니까 뭐 프랑스에서 그렇죠. 어디 예. 가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기차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많은 사람들을 싸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근교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대체로 지금도 그렇지만 기차 타면 꼭 가고 싶은 게 바다. 네. 좀 그런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렇게 가서 이제 뭐 뱃놀이도 하고 사람들 모여서 놀기도 하고 그런 면이 있고 또 하나 주목할 면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파리의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네. 뭐 이렇게 골목도 예쁘고 이렇게 뭐 아기자기하고 낭만적이고. 네, 그런 이미지가 사실 만들어진 게 이 무렵이었어요. 오, 무슨 말이냐면 그 이전의 파리는 어떻게 보면 중세 도시였거든요. 약간 어둡고 칙칙하고 골목길 좁고 막 네. 이런 거였는데 19세기 중반부터 우리가 아는 이제 뭐 에펠탑이 세워지고 도로가 만들어지고 샹젤리제가 만들어지고 막 이렇게 되면서 파리가 계속 변화하고 있던 신도시였던 네.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인상파 화가들이 그런 변화하는 자신의 도시를 이제 주로 그림으로 그렸던 거고 그리고 기차를 타고 멀리 여행도 했고 그래서 여가가 영화 생활을 즐긴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게 만약 그랬다 손 치더라도 이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려면 예전에는 스케치만 이렇게 하고
아뜰리에 돌아와서 다시 채색을 했어야 되는데 네. 정말 이때 뭐가 발견됐냐면 튜브 물감이 이제 발명이 된 거예요. 때마침 또 화가들에게도 그러니까 좋은. 네. 그래서 튜브 물감을 그러니까 화가들이 나가서 이걸 실제로 보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바로바로 즉석에서요. 그렇죠. 그래서 튜브 네. 물감의 발견 또 발명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르누아르가 만약에 튜브 물감이 없었다면 네. 세잔도 뭐 피사로도 없었을 것이다. 그만큼 튜브 물감이 인상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 무기가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시대상의 변화랄까 이 모든 것들이 인상파 그림 속에 잘 녹아있게 된 거죠. 네. 네. 이 르누아르의 그림들을 보면요, 네. 굉장히 평화롭고 따뜻해지고 또 여유로움까지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르누아르에서는 슬픈 그림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르누아르는 어떻게 보면 좀 인생은 즐긴다랄까요? 그러니까 주아 드 비브라라고 프랑스에서 얘기하는데 삶의 즐거움을 좀 더 열심히 찾는 쪽인데요. 약간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폴 세잔이라고 정물화의 대가로 일컬어지는 폴 세잔은 정반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르누아르는 인생은 즐거워. 인생은 네. 아름다워. 약간 그래서 굉장히 지금 즐거워 보이잖아요. 즐거운 일요일 오후 같잖아요. 월요일 출근에 대한 어떤 걱정이 없잖아요. 그 그림에는. 네, 맞아요. 근데 세잔은 인생은 끔찍하다. 이러면서 그림이 좀 어둡기도 하고 좀 그렇기도 한 건데 이런 어떤 르누아르의 세계를 이렇게 행복한 이 세계를 잘 보여주는 그림이 하나 더 네, 있는데 소개해 하나 더 주시죠. 보실까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네. 보트 파티에서의 오찬이라는 뜻인데요. 이 그림 제목처럼 이 보트 위에서 점심을 네. 즐기고 있는 일련의 사람들을 보여주는데 뭔가 사람들 얼굴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약간 홍조빛이 띄고 네. 있는 이 여자분들 그리고 선남 선녀죠 이렇게 있는 게 그러게요. 참 여기 속하고 싶고 같이 어울려 놀고 싶고 네. 어떤 행복 바이러스가 가득한 그림인 것 같아요. 네, 이 르누아르 작가의 그림을 보고 있으니까 정말 같이 속해지고 싶은 네. 그런 느낌이 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해져요. 저도 이렇게 행복해지는데 이 작가의 어떤 의도나 또 이 태도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그 르누아르는 뭔가 예술을 통한 깊은 고뇌라든가 어떤 존재에 대한 성찰 이런 것보다는 좀 더 행복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본인도 어떻게 보면 아마 성격이 좀 모르겠어요. 이율배반적으로 굉장히 악독했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아마 좋았겠죠. 이게 좋았고 그리고 이런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장면들 그리고 이런 좋은 친구들이 많았다는 거 보면 성격도 참 좋았을 것 같고 실제 르누아르의 친구들을 담은 그림인가요, 이거는? 그렇죠. 친구들, 오. 그러니까 모델 친구들도 있고 네. 이렇게 어울려 놀던 친구들도 있고 실제로 르누아르는 뭐 모네 가족을 그린 그림도 있고요. 그리고 뭐 마네를 그린 것도 있고 그 인상파에 유명했던 화가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많은 그림을 남기고 있는데요. 그림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면 서양 미술사를 공부해 보면 굉장히 미학적으로 중요한 그림들이 있어요. 뭐 폴 세잔 그림도 그런 게 있는데 그것보다는 보는 즐거움이랄까요? 네. 가까이 두고 자주 보고 싶은 그림은 이런 따뜻한 르누아르 그림이죠. 특히 이 테이블에 강아지랑 놀고 있는 네, 이 강아지 소녀를 너무, 보면 네. 참 저절로 그냥 이렇게 웃게 되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또 이 여인들을 살펴보면요. 약간 좀 통통해 보이기도 하고 하얀 피부에 또 선홍빛 그 볼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 어떤 작가의 의도가 또 담겨져 있나요, 여기에? 그게 아마 이제 행복을 왜냐하면 좀 약간 너무 마르고 막 이러면 그냥 포근할까? 포근함이라는 게 좀 덜하죠 아무래도. 압도하는 미인이라기보다는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뭐 연예인 중에 수지 같은 분은 네. 마치 옆집에 있을 것 같은 여동생이지만 옆집에 없잖아요 그런 분. 그런 것처럼 네. 여기도 사실 프랑스의 아이들 생각해 보면 굉장히 귀여운 10대 중후반 같은 건데 이렇게 통통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어떤 비판이나 분석보다는 감상하게 만드는 힘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작가님, 이 지금 보트 파티에서의 오찬과 어울리는 음악이 혹시 생각나는 게 딱 떠오르시다면 뭔가 있을까요? 그 약간 좀 무거울 수 있지만 네. 에디트 피아프 노래 중에 왜 그 사랑의 창가 같은 그런 약간 그런 음악 아니면 그런 게 있어요. 그 르똥드 세히라고 해서 체리의 계절이라는 어떤 곡인지 그런 궁금하네요. 샹송이 있는데요.
사랑의 아픔이 두렵다면 아름다운 여자는 피하세요. 뭐 약간 이런 가사가 있는 노래가 있는데 그런 어떤 좀 약간 옛날 샹송하고 참 잘 어울릴 것 같고 특히 이 그림은 맞아요. 언뜻 보면 이 르누아르 그림은 이 되게 따라하기 좀 어려운 그림이에요. 모작하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위작이 잘 없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붓터치가 굉장히 독창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영화 혹시 몇 년 전에 2000년대 초반에 나온 프랑스 영화인데 아멜리에라는 포스터가 뭔가 검은 머리 짧은 단발머리가 그 영화에서 어떤 이웃집 아멜리에의 이웃집 할아버지가 네. 이 그림을 계속 똑같이 묘사해요. 하나하나 똑같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 프랑스인들한테 아름다운 시절, 그때 행복했던 시절, 그 시절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그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평생 이렇게 행복한 순간만을 그려온 르누아르에게도 또 불행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려서 고통스럽게 또 생을 마감을 했는데요. 하지만 그 관절염에 걸려서 힘든 시기 속에서도 그림으로 이 아픔을 승화를 했다고 해요. 이 르누아르에겐 그림을 그린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었겠죠. 아마 르누아르 같은 경우는 앙리 마티스도 사실 죽기 전까지 이 관절염 때문에 네. 손에다 붓을 이렇게 묶어서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을 마지막 순간까지 하고 돌아가신 거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한 죽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마 그림을 그린다는 게 사실 생각보다 르누아르는 한 80 가까이 사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래 사시긴 오래 사셨군요. 당시의 어떤 평균 연령에 비하면 오래 사셨는데 이제 생애 후반부에는 남부로 내려가셔서 날씨 좋은 곳에서 작업을 하셨는데 그때 작품들도 참 따뜻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한결같이 이렇게 좀 따뜻하고 포근한 그림을 그렸으니까 아마 행복하게 살다 가신 분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 르누아르의 자녀분 중에 정 르누아르라고 있는데요. 네. 이 정 르누아르라는 분은 영화 감독이신데 세계 영화 역사에 꼭 나오는 이름이에요. 정 르누아르라고 네. 게임의 규칙이라는 영화를 찍은 사람인데 영화 역사에서 이제 미장센이라고 영화에서 어떤 장면을 배치하는 이런 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화를 만드신 분이고 정 르누아르가 쓴 어떤 책에 자기 아버지에 관한 책을 보면 굉장히 아버지가 이렇게 다정다감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사랑이 넘치는 가족이 아니었을까. 네, 르누아르 성격 자체도 굉장히 좀 가정적이고 또 따뜻한 아버지셨군요. 그런 면이 있는 그렇겠죠.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이렇게 그림을 보니까 따스한 봄 햇살을 맞으면서 어디론가 여유롭게 또 떠나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날씨를 그리다 해서 오늘은 날씨뿐만이 아니라 행복도 그려볼 수 있는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기분이 좋아하니까 행복해지는 거죠. 맞아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이 행복 바이러스가 전해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오늘 이렇게 행복을 그리는 화가 르누아르 잘 만나고 왔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영화 이야기 기대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네.